세상 불편한 이명선 기자 만나러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보도만 보고 사이다. 헤드라인. 소이게. 아,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이고 왜 이렇게 네. 반갑나 우리 최 짜장. 아니, 국장님. 어? 아니,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 이명선 기자 조금 많이 불편하긴 하죠. 내가? 네. 사실 뭐 나랑 그렇게 크게 부딪힐 일은 없어요. 아, 밖에 나가 계시니까. 아, 누가 뭐 갈등이 있어서 불편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뭐 글쎄 그냥 이명선 기자는 이명선 기자의 길이 있고 아, 그렇습니까? 매불쇼는 매불쇼의 길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아. 한번 좀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조수진 의원의 직속 후배입니다. 네, 조수진 의원. 이명선 기자 어서 오게.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명선. 오랜만에 봤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고. 네,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저를? 저 어려운 이명선.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명선 자네는 네. 어떻게 일생을 웃지를 않나? 아니, 사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긴장해서 그런지 웃음이 잘 안 나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잖아. 집중하면. 그래서 그래. 사람들은 자꾸 이제 댓글에 우리 최웅님과 저와의 관계를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대답도 안 하고 그걸 이용할 예정입니다. 아, 예스도 아닌 노도 아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확실히. 이용하더라고 아 정말. 이용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음. 그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 장사가 되니까. 좋은 NCND. 전략이에요. 네, 내 상처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 상처 받으셨어요? 그 상처 받지. 아닙니다. 저 좋은 사람이에요. 친하게 지내요. 우리. 뭔 소리야? 그렇게라도 시간 끌어라. 이 시간이 더 불편합니다. 네. 자, 이명선 기자, 한번 뉴스 만나봐야지. 네, 오랜만에 좀 전해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묵념하게 되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아유 그래.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76명입니다. 근데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고시원, 방문 판매 현장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커지고 있는데 다 들으셨겠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맞아. 병원이요.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시 기준으로는요.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 11명이 집단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수도권에서 2.5단계 발효 중인데 이거를 재연장할지 말지 이걸 좀 정부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주말까지 좀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연장할지 말지 제3의 방법을 좀 가져올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발표하나 월요일에 발표하나? 글쎄요. 뭐 몰라, 주말 얘 끝날 몰라. 때쯤. 몰라. 몰라요. 뭐 그런 것도 몰라. 뭘 취재한 거야? 취재 저도 연합뉴스를 의존하여. 만약에 명민준이가 글쎄요 했으면 이건 무조건 빠따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 예, 이번 주말 앞으로 2주가 또 중요합니다. 그 출입 명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다뤘다고. 네. 출입 명부 이게 그 개인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네, 뭐 식당이나 카페 갈 때 QR 코드 찍는 경우도 많지만 작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이랑 뭐 휴대전화 이런 거 수기로 적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다 얘기했잖아 지금. 네, 뭐 간단하게 가면 그래서 대책을 좀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대책이 뭐였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름을 빼자. 수기 명부에서 이름 빼고 휴대전화랑 주소지 시 군구만 기재하도록 방역 수칙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포장 주문할 경우에는 수기 명부를 안 쓰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왔다 가니까 당국에서 이렇게 밝혔구만. 당국 성대모사 가능한가? 미안하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역량이 안 닿네요. 네. 미리 준비해올게요. 다음에는요.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 안 할 거면서. 진짜 해올게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자네도 밑에만 보지 말고 앞에도 좀 봐. 아니 원고 보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소식 갖고 왔네. 네, 사실 그때 광화문 집회 때 몇 명이 온 거냐 도대체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광화문 궁금했었는데요.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몇 명 왔느냐? 네, 그래서 파악이 되나? 방역 당국이 분석을 했습니다. 어. 우선 제출받은 신도 명단이랑 기지국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어. 540명이 집회에 참석한 거로 확인이 됐고 아, 최소 540이겠구만. 그렇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78명 여기서 14%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540명 중에 14%가 네,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음. 근데도 보수단체들이 다가오는 개천절 한글날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은 아무래도 할 것 같죠? 한다고 봐야 되겠지. 아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하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이건 여야가 다 지금 하지 말자 뭐 이러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긴 한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밀어달라 뭐 이런 스탠스인 약간 거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뻔뻔한 게 이 보수단체들이 경찰청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맞아. 그 이유는 이래요.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이 차벽 세우고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불허하면 우리가 법원에 집회 금지 효력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경찰들마저도 확진이 됐었거든요. 그때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방역 당국은 그래서 지금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10명 이상 집회가 열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좀 이 개천절 때 집회 신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건이 78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금지 통보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산하는 과정에서 또 시끄럽겠네요. 근데 자네는 왜 이명선 기자를 어려워하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려워하지 마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저희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을 위한 2차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윤곽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확실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네, 뭐 자영업자라든가 저소득층에는 핀셋 지원하겠다 이렇게는 방침이 나왔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흥업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게 맞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은 이래요. 지원 대상에는 일반적인 술집을 뜻하는 단란주점까지만 포함시키겠다고 했고요. 접대원을 두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과 콜락텍 같은 곳은 빠졌습니다. 유흥업소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이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영진 씨가 이제 단골로 가는 그런 류의 곳은 이제 지원을 못 받는다는 내가 콜라텍 다니니? 아니잖아요. 네. 콜라텍이랑 유흥주점은 안 된다. 네. 유흥주점은 이른바 뭐 접객원이 나오는 흔히 술집. 얘기한 뭐 룸사롱 같은 뭐 이런 데인가 보지, 그지?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휴대폰 관련돼서도 기준이 휴대폰 지원이 있었잖아요. 통신비 네네네, 그 통신비요. 13세 이상이었나요? 2만 원씩. 네, 2만 원씩.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궁금해했던 게 1인당이냐 아니면 회선당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답이 나왔죠? 휴대전화 여러 개 사용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도 아무리 많아도 1인당 2만 원까지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통신비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경우에는 명의 변경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의를 변경해야 가능하다. 그걸 직접 하는지 아니면 변경을 유도할지는 제가 취재를 덜 했네요. 나는 이 아무튼 그렇게 이 나와 있네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어색하죠? 우리 저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최 차장이랑 이명선 기자 네. 눈 맞춤 시간 내가 3초를 줄 테니까. 형.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나는 잠깐만 있어봐. 나는 다 좋은데 이 누군가한테 결례예요. 왜? 왜 전 재밌는데? 아니야. 형 그런 일이 있어. 야, 누군가한테 결례야. 확실해 결례? 확실해. 그만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야 또 그런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 또 내가 하면 또 그것도 결례잖아. 야 이용해 먹는 거야 나. 나만 지금 이용해 먹는 거라고. 형 놀아나지 마. 좀 놀아놔라 너도.
다른 분들은 되게 경쾌하게 잘하시던데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그런가 봐요. 우울해지네요. 그래서 주변 분들은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뉴스 있습니까? 제가 또 오랜만에 취재 한 건 좀 취재.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금융권 얘기입니다. 아, 채용 비리. 금융권. 아, 병원 쪽은 다 정리됐어요 거기? 거기 소송 진행 중이고요. 기사도 좀 남아서 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저 한창 그 은행에 음. 채용 비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뉴스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한 모양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 2017년에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었죠. 은행권에 그 채용 비리 많다. 그래서 한창 소송이 진행됐고 끝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게 산발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네. 저희가 좀 그 자료를 거의 다 모아서 어떻게 판결이 났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정 채용된 사람이 많은데 다니고 있는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잘렸는지 아니면 데리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이거 만나봤습니다. 팔로우업을 안 해주면 이 사람 계속 그런다고. 그렇습니다. 이 금융권, 은행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실제로 정말 많은 은행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공정에 가장 예민한 시대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이 기사에 관심 갖는 사람 나는 없는 것 같아. 그거 얼마나 선택적 공정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좀 덜 분노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진짜 많이 분노했는데 그래요? 이게 간단하게만 소개가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부정 채용된 사람들은 대다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비리에 가담했던 사람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야. 특히 신한은행이 그렇습니다. 부정 채용된 사람들은 문제 없이 다니고 있다고. 네. 부정 채용된 게 이미 다 드러났는데. 맞아요. 점수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다 나오거든요. 특히 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보면 되게 두껍고 공소장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면접 볼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사례를 한두 개 정도만 좀. 그 사례로 해주세요. 분노를 좀 끌어올려라. 명선아, 신한은행 드디어 이름 부르는 거야? 명선아, 좀 올려봐라. 네, 텐션 분노. 앞에서 어. 분노를 끌어올리겠습니다. 금감원 임원이 채용 청탁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부원장보 출신의 이상구 씨 얘긴데요. 네. 아들 이름 석자를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시에는 은행장이었습니다. 말했더니 채용된 사건입니다. 2015년 상반기 공채 때 일어났던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장 앞에서 자신의 아들 그냥 이름을 세 글자를 정영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지. 그냥 우리 아들 지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영화가 떠올랐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 있는데 임자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남산의 느낌. 부장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아. 이 신한은행이 당시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라는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비밀 리스트죠. 근데 거기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리스트가 있었다. 네, 거기에 이상구 아들을 넣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분명히 면접 의견에 태도가 산만하다, 은행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순식간에 큰 키의 호감형으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썼던 그 사람은 이런 몰랐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모르고 진짜 본인이 느낀 걸 썼겠지. 이거 아주 산만해. 그렇죠. 이런 애들 뽑으면 안 돼. 네. 이렇게 썼는데 D였는데. 나중에 와 키가 크고 호감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B로 바뀝니다. D였는데 B로. 점수가 D였는데 B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 이상구란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게요. 채용 청탁하기 한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는요, 아까 신한은행이었고 딸하고 조카 채용 청탁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둘 다. 둘 다 됐어? 네, 둘 다 됐죠. 다 비슷한 방법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근데 이상구란 사람은 이걸로 처벌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금감원에서 일할 때 변호사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 잘립니다. 이 건과 별개로. 그때 또 국회의원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이명호 전 국회의원 아들한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조현병 회장은 나 아무것도 모른다.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유명인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접촉을 거의 다 해봤는데. 예, 실명으로 가죠.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장합니다. 네. 그 인사팀 내부 문서를 보면 스루라고 되어 있어요. 스루. 뭘 통해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김영주 의원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김영주 의원의 뭐 딸이라든가 조카라든가 뭐 이런 그 친인척이 아니라
지역구 영등포 구의원 아들이 적혀 있습니다. 구의원의 아들. 네, 영등포 구의원 정선희 의원인데요. 아. 근데 비슷해요. 이 아들에 대해서 논리력과 언변이 부족하고 질문 의도도 잘 파악 못한다 이렇게 써놓고 불합격 처리되거든요. 아 동문서답한다 이거지. 네. 근데 합격으로 됩니다. 합격으로 바뀝니까? 네. 와. 근데 이 사람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 네,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와. 다니는 사람들만 지금 조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합격되고 뭐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 빼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김영주 의원을 만났어요. 그 만나야지. 네, 만났습니다. 통화도 하고. 뭐래요? 절대 그런 적 없다. 음. 좀 엉뚱한 소리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채용 비리 관련된 민간 기업에서 채용 비리를만 했다 하더라도 그 건으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조작해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김영주 의원의 의견은 거기 피고인이 업무방해 일부 무죄받지 않았냐? 이거 무죄니까 나도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조작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법정에 처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 누구요? 김영주 의원이요? 아니요. 전혀 안 받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밝히기가 어려운 게 응. 뭐 우리 딸 지원했어, 우리 아들 지원했어 이렇게 말한 게 청탁인지 아닌지 그 애매하다는 거야.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 임자 알아서 해.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까다로운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에서 처벌하기는 어려우면 언론에서 처벌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사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더 계속 얘기해 볼게요. 네. 새누리당 의원 이름도 등장합니다. 정무위원이었던 네. 정무위라는 거는 그 금융 쪽을 감독하는 상임위 아닙니까? 네. 김재경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름도 등장합니다. 역시나 스루 거기 경물 스루. 안에 김 전 의원 이름 적혀 있는데 근데 이 들어온 사람은 경남의 한 언론사 자녀입니다. 언론사. 언론사의 임원 자녀입니다. 이러니 언론에 안 나오지. 그 2013년 하반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한은행이 만 25살이 넘은 여자를 안 뽑았습니다. 거기 나이 필터링을 또 했었어요, 몰래. 그러니까 저는 뒤늦게 취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딸이 걸렸어요, 이 필터링에. 근데 필터링을 무시해 줍니다. 그 필터링은 물론 매우 잘못된 매우 거지만 잘못됐죠. 어찌됐든 그 필터링을 설치해놨다면 걸려야 되는데 네. 그 필터링이 안 걸렸어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필터링을 무시하고 뽑아줍니다. 그럼 이거 뭐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참 그럴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진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남녀 비율도 뭐 정해놓고 뽑은 은행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더욱이나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은 그 신한 그룹사에 있는 임원들 자녀라든가 조카들입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카 손자 같은 경우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조작된 게 나옵니다. 서류 합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전용 면접조까지 마련해줘서 인사부장이 직접 면접위원 들어가서 A 줍니다. 면접조를 꾸려서. 네. 아니 공정이 그렇게 예민한 사회인데 이런 거 왜 또 분노 안 합니까? 정말 많아요.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건데 뭐 병원 이사 자녀, 뭐 그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까지 합쳐 말씀드리면 국정원 처장 자녀 막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고 거기에 가담했던 그 어른들은 승승장구하고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작했던 사람들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자, 조작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구속돼야죠. 조용병 전 그 신한은행장 은행 지금 금융지주사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집행유예를 받긴 했거든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지시를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네. 그 회장은 연임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 그리고 채용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인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인기 전 인사부장은 현재 신한 아이타스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승수 전 인사부장은 현재 신한 리치운영 계열사입니다. 여기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반성한 태도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용병이라는 분은 굉장히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 직원으로 입사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올라갔더라고. 네, 맞아요. 33년 만에 그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죠. 잘 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날까요? 재밌는 것만 가져왔는데. 아니 사실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보면은 가장 요즘 사회 이슈 중에
관심 갖는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의견 써라.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 채용비리 얘기하면서 약간 음. 비아냥거리면서 아. 입사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소개서 항목에다가 그런 걸 쓸 수 있는지 관심 갖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히시오 했는데 저 같으면은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썼을 텐데 과연 저를 뽑아줬을까 막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아 상상을 또 한 거를 네.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아주 상상력이 많은 분이네요. 잘 받아주세요. 받아주시지도 않네요. 이제.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받아? 최선 다한 건데. 저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가시면서 맘스터치 감자튀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제 신난다. 고맙습니다. 야 이제 편하다.